요즘에 갑작스럽게 인기가 좋아지고 있는 픽시 모델인데,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 초등학교 학생들이 픽시를 선호하는 어떤 시즌이 온 것 같아요. 픽시가 사실은 이게 벨로드롬에서 타는 경륜 선수들이 타는 자전거들처럼 이게 단기화로 되어 있어서 이 페달이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멈추고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유행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죠. 이게 사고 우려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젊은 친구들의 리즈고 트렌드이기 때문에 한 번은 겪어야 되는 어떤 홍역 같은 그런 자전거의 장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면서 이 플랫바, 그러니까 일자바라고 하는 이 플랫바를 사용하는 친구들도 있고 브롬바를 사용하는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이 드롭바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리고 드롭바가 뭔가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플랫바에서 드롭바로다가 변경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비를 많이 하는데 그 자가 정비의 허점과 허와 실이 좀 많고, 인터넷에서 구매를 이 플랫바라든지 이 드롭바를 구매를 할 때 가장 유의해야 될 점은 스템의 스타일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스템이 지금 요즘에는 31.8로 많이 나오는데 25.4와 31.8이 중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버사이즈라고 뚱뚱하다라고 한다면 대다수가 31.8이고 가늘다라고 한다면은 25.4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자전거 이 친구는 스템 자체가 31.8에 적합한 친구이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이 31.8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드롭바로 변경을 하는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 볼까 합니다. 대다수의 스템들은 스템 볼트가 4mm 6모 렌치로 풀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스템 고정 볼트는 풀 이유가 없어요. 앞에 있는 헤드 커버 쪽만 풀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4mm로다 하게 되면 핸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얘는 지금 플랫바 자체 내에 핸드 그립이 달려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 풀어야 되는 그런 상태이기도 하고, 핸드 그립이 붙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그냥 잡아 빼면 되는데 스크래치가 나면 흠새가 없겠죠. 자, 여기에서 다시 브레이크 장치가 달려 있다면 브레이크 장치부터 먼저 푸는 것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편합니다. 브레이크 장치는 이렇게 놔두고요. 브레이크 장치 역시도 이 지금 플랫바는 얇은 상태로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드롭바로 바꾸게 되면은 오버사이즈가 돼야 됩니다. 오버사이즈라고 하면 이 지금 현재 클립 자체가 좀 커져야 되겠죠. 이만해야 될 겁니다. 브레이크의 오버사이즈와 일반 사이즈는 어떻게 다르냐라고 한다면 여기서 비교를 해 볼 수가 있는데, 바로 드롭바에 장착을 하려고 하는 오버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친구는 플랫바의 얇은 쪽에 가는 쪽에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르죠. 그래서 브레이크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일을 빨리 하기 위해서 전동을 좀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스템의 헤드가 열리면서 자연스럽게 바가 분리가 되는 거죠. 이 바도 어쩔 수 없이 또 유행이 바뀔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은 팔거나 아니면 버리거나 하지 말고 보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롭바 장치를 하기 위해서 드롭바가 준비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스템 캡이 장착이 되는데 이게 정 사이즈인가 아닌가는 이때 판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분리했던 4mm 육모 렌치를 다시 돌려서 장착을 하게 되고요. 전동으로다가 다를 조립하지 말고 살짝 들어가는 부분까지만 조립을 한 상태에서 나머지 육모 렌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각도도 중요하게 되는데 너무 많이 조여 놓으면은 얘를 억지로 잡아 돌리게 되면 스크러치가 생기니까요. 살짝 풀어서 그 각도와 위치를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 이 상태에서 이제 볼트를 4mm 볼트를 조여 주시면 되는데, 얘를 먼저 조였다면 사선으로 X자 형태로다가 해서 조이고 다시 조여야 됩니다. 한쪽을 너무 세게 조이게 되면 나사가 갖고 있는 힘의 원리는 나사 하나당 1톤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1톤의 무게의 한쪽을 세게 조이게 되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이 소재들이 깨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나사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오버 토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토크를 사용해야만이 된다라고 봅니다. 자, 위치를 잡았어요. 어떤 스템들은 그 위쪽의 나사를 완전히 캡이 붙을 정도로다가 조인 상태에서 나머지 거를 조이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중간 이렇게 같은 그 거리를 두고 조이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들은 본인들의 리지에 의한 것도 있지만 대다수는 틈새를 균일하게 아래 밑에 쪽과 위쪽의 틈새가 거의 같은 형태로다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물론 스템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4mm 육모 렌치들의 길이들이 이렇게 보시면 5mm와 4mm들이 많이 틀리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자전거 숍에 가면 그 전문 메케닉들이 사용하는 연장들은 상당히 비싼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정확한 토크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라서 왜 저 친구는 토크 렌치를 안 쓰느냐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돌리다가 안 돌아가는 상태에서 한 번만 툭 치면 이게 토크입니다. 만약에 세게 조이려고 한다면 얘가 더 길어지면 되는 거겠죠. 하지만 토크가 연장에서도 토크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쓰고 있는 전동 드라이버도 토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전동 드라이버 헤드에 보면 그 표시가 좀 돼 있어요. 토크 표시가. 그래서 더 이상 뭐 세게 조이려고 하지는 말아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선으로 조여보고 또 조인 상태에서, 자, 이렇게 되면 끝났어요. 굉장히 편하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의사항은 오버 토크를 걸지 마라. 그런 것이 제가 드리는 팁이라고 하면 되죠. 자, 그럼 브레이크 장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자전거는 라이더가 앞브레이크만을 사용하던 친구예요. 그래서 앞브레이크를 달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사이즈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됐네 라고 할 때는 이미 구매에 실패를 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브레이크 장치를 한번 장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브레이크를 다 이탈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브레이크 장치가 빠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겉선 하우징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지금 이너 케이블 이 친구도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위치를 잡아서 브레이크의 위치를 일단 잡아줘야 됩니다. 브레이크들도 보면 오른쪽과 왼쪽이 따로 있어요. 나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자기 짝은 아닙니다. 나사가 안 보여야 된다는 거지. 이 클램프를 조이는 나사가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정방향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바로 좌측에 들어가는 앞브레이크의 나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나사를 조립할 때도 너무 세게 조여놓고서 위치를 잡지 말고 약간 공간을 줘서 이렇게 돌려서 그 위치다 싶을 때 걔를 조여주면 되는데, 픽시들은 대부분 드롭바 형태로 타기는 하지만 대부분 적정 토크로 조여주고, 자, 이런 상태가 되면 이제 브레이크 장치까지 끝났다라고 보는데, 자, 아까 뺀 하우징을 다시 끼워야 되겠죠. 자, 이렇게 껴주고, 그 다음에 하우징도 이렇게 하우징에 이너 케이블을 이렇게 받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치를 잡다 보니까 결국은 케이블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케이블을 커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 놔두고 케이블의 길이를 잡아서 좀 예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케이블을 자르는 쪽으로 결정을 합니다. 자, 니퍼나 이런 벤치 이런 거로다가 얘가 잘릴 거라고, 절단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절단이 되지 않습니다. 이너 케이블 같은 경우는 절단이 돼요. 지금 현재 하우징은 절단이 되질 않습니다. 브레이크 하우징하고 변속선의 하우징이 좀 다른데, 그 형태를 잠깐 설명을 하자면, 피복을 벗겨보면, 자, 이렇게 코일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이 나면서 얘가 유연성을 유지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속 케이블은 어떤 상태냐? 다시 이 친구도 한번 피복을 벗겨 볼까요? 너무 오래돼 가지고 굳어서 터지는데. 자, 피아노 선들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확연한 차이가 있죠. 보시면. 자, 그리고 이 하우징들을 1년에 한 번 케이블과 하우징을 1년에 한 번씩 교환하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에 있는 플라스틱 튜브가 있다는 거죠. 역시 지금 브레이크 하우징에도 바로 이런 플라스틱 튜브가 있습니다. 이 튜브가 변속선이 움직이거나 브레이크선이 움직일 때 얘가 좀 달겠죠. 달면서 이 안에서 저항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환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중간중간 빼내서 스프레이나 아니면 윤활제를 이 튜브 안에 넣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변속감과 브레이크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프레이 그리스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서 이 케이블 안쪽에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훅 하고 불면 그리스가 지금 이 안쪽을 타고 반대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절단면이 아주 깨끗하게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송곳으로 이 안에 있는 하우징을 좀 벌려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바로 이렇게 균형이 크게 나죠. 크게 나면 결국은 저항이 많이 없어집니다. 이를 하나 이렇게 마감을 해줘야 되죠. 그래야만이 풀려나가는 것을 방지하고요. 역시 처음에 장치하고 바꿀 때 역시도 윤활제를 약간씩 몇 방울만 떨어뜨려 주면 좀 오래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집에서 사용하고 계신 체인 오일이나 이런 것들을 살짝 발라주면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몇 방울만 떨어뜨려 주고 집어넣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속선이 녹이 슬거나 변형되는 것을 좀 방지할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는 작동되어 있는 힌트형 브레이크에다 채워서 작업을 하시면 모든 게 끝납니다. 네. 그리고 조여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돼서 브레이크를 작동이 잘 되는가를 한번 보고 이상이 없다라고 한다면 드롭바 교체와 브레이크 장치는 성공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젠 바테입을 감아야 되는데 바테입을 감을 때 상당히 유의해야 될 점들이 많습니다. 자전거 숍에 가게 되면 전문샵에 가게 되면 대부분 이 바테입을 사면은 그냥 다 감아주는 줄 알아요. 근데 이 감아주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공임이 발생해서 공임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 잘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는데 공임은 주는 것이 맞습니다. 뭐 대부분 그럼 공임은 얼마 정도로 책정하는 것이 좋으냐라고 하면 한국자전거정비협회의 공임표를 보게 되면 대부분 한쪽당 5,000원 정도에서 10,000원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하게 되면 되고, 핸들이 자꾸 움직이게 되면 바테입을 감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테입을 감을 때 핸들을 고정하는 연장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감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깔끔하게 해야 되고 마감캠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안 될 경우에는 고무망치로 타격을 해서 집어넣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얘를 한번 풀었다가 다시 조이게 되면 시작점이 깔끔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화면상으로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바테입을 감을 때 너무 당기거나 그러면 끊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간격을 좀 잘 유지해 주면 깔끔하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왼쪽이 완료가 되고 오른쪽을 감아 보는데 메케닉들마다 하는 방식들은 약간씩 틀리니까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점에서 한번 좀 풀어서 조이고 세게 좀 당겨주고 그 다음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데 요 끝이 아주 깔끔하게 나오려고 하면 이런 조그만한 어떤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당겨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쭉 감아 올린 상태에서 마감을 할 때도 역시 좀 깔끔하게 끝이 깔끔해야 됩니다. 친구들끼리 자전거를 탈 때 그래도 아무래도 뭐 깨끗하고 깔끔한 것들이 좋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전열 테이프로다가 마감을 할 때도 끝선이 잘 맞아야 돼요. 그래서 끝선을 잘 절취를 하고 그 다음에 전열 테이프로다가 마감을 하는데 끝이 안 보이게 손톱으로 밀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마감을 하게 되면 되죠. 자, 이렇게 되면 바테입
장착이 완료됐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타고 나가면 된다라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핸들을 교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적정 토크로 나사들이 다 잠겨 있는지 또 확인해야 되고, 자전거는 사람 생명을 다루는 기계이기 때문에 이 기계들은 잘 정비가 되고 잘 조립이 됐다 해도 제 자전거 수리공의 생각은 한 달에 1회 정도는 아마도 정기 점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픽시의 장르의 자전거들이 그냥 뭐 설방설방 타는 거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얘네들은 결국은 좀 뭐 이렇게 드래프트 턴도 하고 뭐 각종 얘네들이 하는 것들이 다 달라서 자전거를 던지고 맺히고 하는, 그럴 때 그 생기는 것들을 나사도 풀리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자전거 전문 샵을 찾아서 정기 점검을 받아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한국을 대표하고 있는 정비 단체가 있죠. 한국자전거정비협회의 간판이 걸려 있거나 아니면 네이버 지도상에서 한국자전거정비협회를 치게 되면 그 위치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 한국자전거정비협회를 찾아서 자신이 없다거나 그러면 이 핸들 교환을 요청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되는 거죠. 자, 마무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를 타고 이 포지션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 핸들 리치 잡아주는 이 부분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것은 스탠bol트 고정 볼트의 나사 고정 볼트를 조이는 것이 아니라 푸는 것이 아니라 바로 헤드캡을 열어서 약간 열어서 위치를 조정하고 다시 잠그면 됩니다. 자, 어때요? 깔끔하지 않을까요? 마무리하겠습니다.